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번 시간엔 합성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선생님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시간이 난 김에 좀 한 번에 찍으려고 제가 방금 합성함수를 찍었고, 지금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지쳐 보이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자, 역함수. 다시 처음에 마음가짐으로 또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역함수는 말 그대로 아이고. 자, 처음부터 이상한 걸 누르네요. 자, 역이라는 거. 말 그대로 뭔가 이제 뒤집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역함수는 뭔가 역이다, 거꾸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역함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막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이 나와 있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근데 요거는 중요해요. 일단 역함수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1대1 대응일 때만 이 역함수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만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일단 역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생긴 거 보이죠? 자, 이렇게 fx의 함수의 역함수가 지금 이렇게 빨강색으로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리 데칼코마니 마냥 y는 x라는 요 직선을 기준으로 접는 거죠. 물감을 딱 묻혀서. 그러면 어디에 붙겠어요? 여기에 딱 묻어나겠죠. 그게 바로 이 fx의 역함수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무엇이냐? 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을 시킨 거를 우리는 그거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fx의 역함수가 바로 요 빨강색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역함수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 했었거든요. 이 y는 x에 대해서 점을 대칭이동 시켜볼게요. 중학교 때 했었나? 고등학교 때도 뭐 앞에서 했었죠?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가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요것만 알아두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요. 자, 이렇게 점 a, b가 있어요, 여기. 근데 요 a, b를 그냥 선생님 2,3 아니다. 1,2로 잡아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1,2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됐냐면 바로 2,1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xy가 서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배웠었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거나 혹시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그렇지 xy가 서로 바뀌는구나를 지금부터 알고 있어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도 이렇게 XY가 서로 바뀌듯이 우리가 식도 XY가 서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함수하고 이 역함수하고는 XY가 서로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자, 원래 함수가 지금 이렇게 X에서 Y로 이렇게 가는 I였다면 그거의 역함수는 거꾸로 y에서 x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역이 얘였고 지금 공역이 얘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얘가 역함수일 때는 이쪽 y쪽이 정의역이 되고 x쪽이 y의 공역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뒤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함수의 이제 그 첫 번째 배울 때 조건에서 뭐였냐면, 소개팅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있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정의역은 무조건 하나씩은 뭐 해야만 했었어요. 이렇게 쏴야만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물론, 요렇게
이렇게 돼도 함수는 함수였었어요. 근데 봐봐요. 역함수로 들어가면 이제 이거의 역함수는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지금 3이 정의역인데 3에서 지금 화살표가 아무도 안 싸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면 역함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조건이 붙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돼요, 여러분.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x, y가 서로 뒤바뀌는구나.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같다면 역함수는 이제 공역이었던 게 정역이 되고 정역이었던 게 공역이 되는구나 라고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정의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모여야만 1대1 대응이어야만 했겠구나라는 거.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물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자체로는 함수가 됐는데 우리가 x, y가 뒤바뀌면서 얘가 이제 정의역이 될 때는 이거 함수의 조건에 안 맞잖아요. 남자가 하나 이제 안 쌌잖아. 그쵸?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역함수의 기호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역함수는 요것도 조금 하찮습니다. 기호가 우리가 이제 요 제곱이라고 써주는 요 지수 자리 쪽에 요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긴 요거를 이제 붙여주면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요렇게 됐다면 우리가 x랑 y를 바꿔주는 게 역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기호를 써줍니다. 근데 이제 얘를 나중에 다시 한번 y는으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서 우리가 요렇게 또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크게 이제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기호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다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하잖아요. 뭐 자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항상 항등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요렇게 가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얘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오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1, 2, 3, 뭐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 F1, 자, 요렇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F1 값이 지금 얼마예요? A죠? 그러면 F 역함수 A. 요렇게 풀어줄 건데 그럼 다시 A가 이렇게 또 갈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1이 다시 그대로 얼마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똑같다고요. 항등함수가 된다고요. 바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함수하고 원함수를 합성할 때는 항등함수 그냥 원래의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땐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얘는 더 쉽죠? 역함수의 역함수. 갔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올 거고요. 됐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어떤 두 가지의 함수를 합성했는데 이렇게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건 이 1번의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가 되겠구나. 역함수의 관계가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f의 역함수는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G의 역함수가 F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역함수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하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뭐 똑같은 소리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요거, 자, 우리가 역함수가 요렇게 묶어서 풀어줄 때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일단 요거부터 풀려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 푸는 순서. 그래서 요렇게 풀린다라는 거. 요 바깥쪽부터.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방금 배운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쵸?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여러분? 얘는 안 돼요. 얘는 1대1 대응 맞고요. 얘는 지금 1대1은 1대1인데 요 1이 남으면서 대응이 안 되잖아요. 얘는 그냥 1대1 함수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돼요.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1대1 대응이어야만 해요. 자, 왜냐면 지금 이제 역함수가 될 거면 요렇게 들어가서 얘가 정의역으로 바뀌는 건데 요거 쉬는 애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대1만이 아니고 무조건 1대1 대응까지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해요.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지금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 역함수를 구해서 이제 구해도 돼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조금만 뒤에 배울 건데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역함수하고 원함수의 관계는 말 그대로 x, y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F로 봤을 때는 FK가 얼마가 나온다라는 걸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3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K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구나 해서 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더라 라고 이렇게 쉽고 빠르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는 FK가 뭐가 나오는 걸 찾아주면 돼요? 6. 그러니까 3K 플러스 1이 6이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K는 얼마라는 거? 3분의 5라는 걸 또 계산해서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맞춰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겠구나.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얘도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3에 따라서 식이 바뀐다라는 소리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3에 따라서 식이 바뀌는데 요 값이 뭐 해야만, 일치해야만 1대1 대응이 되겠죠. 왜냐면 자, 만약에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남아버려요. 그쵸?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 3에 따라서 식은 달라지지만, 요 3일 때 값이 서로 뭐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쵸?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요 3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8이 나오네요. 그럼 얘도 3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8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1대1 대응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같은 문제예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라는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방금은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에는 2차 함수일 때 배워볼 건데 여러분 사실 2차 함수는 지금 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래서 이 2차 함수 자체 전체가 통으로 역함수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2차 함수 전체는 1대1 대응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x의 범위가 붙는다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요 꼭지점, 얘를 이제 꼭지점 좌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다시 계산을 한다면 얘는 요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x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보통 얘를 기준으로요. 여러분 이쪽 구역이거나 이쪽 구역이면 사실 1대1은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냥 1대1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 K부터래요. 그러면 K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 구역이 되겠죠? 왜냐면 만약에 K가 여기 있다라고 본다면 그쵸?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요쪽 구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그냥 K가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시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위험합니다. 그럼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조건을 잘 맞춰봐요. 만약에 자 K가 그대로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자 X는 마이너스 2부터 되는 거고 자 그럼 그때의 Y값은 얼마부터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부터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조건을 보면 X에서 X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정의역하고 공역이 지금 서로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함수값이 요 X에 나오는 함수값하고 다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범위가? 그런데 요때 X는 뭐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선택받은 애들은 마이너스 8부터예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꼭지점으로 생각을 해서 모양만 보면 안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쪽은 아니니까 이쪽에 있겠구나 해서 K가 어쨌든 요쪽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보세요. X에서 X로인데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범위가. 그러면 여기도 K부터니까 Y도 뭐부터? K부터라고. 그러니까 X가 K부터니까 이거의 함수값도 뭐부터? K부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Y도 최소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가 그쵸? 그래서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돼야 되겠구나. K, K가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가 뭐가 나오는? K가 나오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인수분해해서 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K가 마이너스 4 또는 1인데 마이너스 2보다 어느 쪽에 오른쪽 큰 쪽에 위치해야 되니까 답은 얼마? 1이더라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 이제 풀면서 또 합성함수의 성질에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 얘를 먼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괄호해가지고 역함수를 풀어줄 땐 이쪽부터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풀려요. 그러면 앞에 것까지 싹 다 정리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원래 함수하고 합성함수하고 합성함수란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그냥 항등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우고 우리는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요거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얘의 값을 m이라고 놔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g 역함수 1이 m이라는 건 gm은 뭐라는 거기 때문에 1이라는 거기 때문에 m제곱 플러스 1이 1이 나오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m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m은 그대로 얼마 돼요, 여러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니까 f0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얼마? 1이더라 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무엇을 살펴볼 거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는 있었지만 역함수를 꼭 알아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거 이미 배웠습니다. 앞에서 맨 처음에. 자,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기 때문에 x, y가 서로 뒤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x, y를
뒤바꿔주면 돼요. 자, 물론 얘는 이제 순서가 x, y를 먼저 뒤바꿔도 되고 x는으로 정리해서 이제 바꿔줘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은 먼저 뒤바꿔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y 대신에 x를 쓰고 x 대신에 y를 써서 요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y는으로 정리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y가 x 마이너스 1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바로 역함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건 x, y를 뒤바꿔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함수를 쓸 때는 y는으로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y는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써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 귀찮을 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까지 배웠고요. 또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fx가 이렇고요. 그 다음 역함수가 gx래요. 그럼 각각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각각의 값이 아니고 AP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근데 얘는 물론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걸 사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얘도 사실은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F3은 마이너스 2 그대로 쓰고요. 지금 요 F의 역함수가 G라며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가 서로 이렇게 뒤바뀌면 다시 말하면 F1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그럼 3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아니지 3x가 아니지 미쳤나봐.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4가 되는 거죠. 열림만 해주면 돼요. 빼줄까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7이 돼서 자 a, b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만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자, 이런 문제들은 역함수를 구해야만 하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 함수 fx와 그 역함수가 서로 같대요. 그리고 이제 k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x랑 f 역함수 x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fx는 지금 이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함수의 꼴을 구해줘야 된다고요. 자, 지금 y는 kx 플러스 2가 지금 fx죠. 그러면 x랑 y를 바꾸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x가 되고 이쪽이 y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는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 ky가 x-2가 되죠. 그 y는 k분의 1x 마이너스 k분의 2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kx 플러스 2랑 k분의 1x 마이너스 k분의 2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k랑 k분의 1이 같은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랑 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뭐 k제곱이 뭐가 되고 여러분 1이 되고 k는 풀마 1이 되는데 여기서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그쵸? 마이너스 1이 돼야 여기도 만족을 시키겠죠? 그래서 뭐 k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래프를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얘는 요렇게 이제 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x만이에요. f 역함수는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얘도 y는 x라는 그 직선의 대칭을 이용해서 x, y가 서로 뒤바뀌는 거로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얘부터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f 역함수 d를 먼저 풀고 그걸 다시 한번 역함수에 넣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f 역함수 d를 내가 m이라고 놔보면 fm은 뭐가 나오는 걸 찾아주면 돼요? d가 나오는 걸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y값이 d가 나오는 m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y, d 여기 있죠?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이렇게 내려갈 건데 이 값이 무엇이냐라 봤을 때 지금 얘는 요렇게 y는 x가 요런 식으로 만나니까 아,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m의 값이 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c. 그래서 얘가 지금 c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f 역함수 c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f 역함수 c를 이번에 n이라고 놓는다면 fn이 c가 나오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y가 c가 나올 때를 보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y가 c가 나올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값이 뭐냐? y는 x를 이용해주면 되죠. 얘가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 얘가 b구나 라는 걸 알아서 이 n이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값 얼마더라? p더라 라고 이렇게 거꾸로 봐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역함수의 교점을 이제 구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지만 그냥 선생님 문제로 바로 가지고 왔거든요. 자, 볼게요, 여러분. 물론 모든 이제 함수의 역함수가 교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갖고 왔던 그래프를 보면 이제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뭐 y는 x가 이렇게 있어서 그거 역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서로 이제 역함수의 관계지만 교점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교점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인데 항상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증가함수일 때,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요렇게 생겼어요. fx가. 얘가 이제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면 y는 x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겨먹게 되냐면 요렇게 생겨먹어요. 그쵸? 요렇게 생겨먹겠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초록색 원함수 fx랑 이 보라색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보면 바로 여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랑 여기. 그래서 이 교점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내가 이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굳이 이 역함수하고 하지 않아도 y는 x하고의 교점하고 찾아도 된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증가함수의 모양이라면 우리가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그 교점은 y는 x에서 만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얘 1차 함수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대칭이동을 시킨다고 하면 y는 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요렇게 역함수가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교점이 이 보라색하고 이 초록색인가? 얘가 무슨 색이야? 어쨌든 요 i의 교점은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찾아도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도 교점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y는 x하고. 그래서 얘를 x다라고 놓고 자, 그 다음에 얘가 1로 넘어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3분의 2x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럼 x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분의 마이너스 9다라고 요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x가 이렇게 나오면 우린 당연히 지금 y는 x랑의 교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x랑 y랑의 좌표가 같은 거니까 그냥 요렇게 같이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물론 역함수가 원함수하고 항상 교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우리는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되더라 라는 거고 선생님 그럼 증가함수가 아니고 감소함수면 어떻게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개념 강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문제를 이제 많이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이렇게 조금 다져지면 심한 문제를 풀면서 또 이게 문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역함수 개념 강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날 거고요. 너무 두 강의 연속으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여러분. 어쨌든 정말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복습 꼭 하세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